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처드 로퍼의 장편 소설 고독사를 피하는 법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아주 훈훈했죠. 네. 이 책을 보고 별로라고 하면은 이제 인성이 별로인 거다. 비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쓰레기다. 마치 러브 액츄얼리를 보고서 한심한 영화다, 나쁜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 이렇게 왜곡이 되는군요.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러브 액츄얼리를 안 봤어요. 그리고 사실 전 러브 액츄얼리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도 남들 다 본 다음에 어디 나중에 봤는데 이게 왜 유명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우린 다 쓰레기인 거예요? 저는 러브 액츄얼리를 그냥 주요 장면이 워낙에 그냥 여기저기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백할 때 맞아요. 그 스케치북 넘기는 장면이라든지 뭐 아니 그런 것만 이렇게 간간히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러브 액츄얼리 영화 같다고 말한 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느낌으로 사람이 방송을 좀 진정성을 갖고 하세요. 좀. 아니 근데 다들 고개 끄덕였잖아. 난 봤거든 러브 액츄얼리 뒤늦게 봤지만 본 사람으로서 고개 끄덕였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본 너희들이나 다름없이 그 영화를 알고 있다. 아 저는 그 러브 액츄얼리 그 스케치북으로 고백도 받아봤어요. 진짜? 진짜? 현실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혐 아닙니까? 언젠가 애청자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거나 고백 받아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 극혐이라고 맞다. 하면 어떡해요. 이건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니 편집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JYP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네. T가 그런 건 아니죠? T? 네. T? 결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다 좋아. 너무 좋아. 네. 그런데 그걸 했어. 헤어져 그럼. 그러면 어떡해? 헤어져? 다 좋은데 나 같으면 봐준다. 이미 충분히 막 연애하고 다 지금 막 사귀고 네. 있는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좋은 것 같은데 모든 게 좋은데 고백할 때 딱 그걸 한 거야. 프로포즈 할 때만 뭐에 꽂혔는지 이걸 했다. 그럼 봐줄게요. 그럼 봐줘요? 네. 봐준답니다. 네. 근데 그걸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지 않나요? 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저희들의 있습니다. 그냥 취향입니다. 네. 네. 댓글 소개 조금만 할까요? 네. 뮤지의 집님, 늦은 저녁 하루 동안 다 쓰고 남은 힘을 긁어 모아서 달리기를 할 때 책걸상을 매일 1회씩 아껴서 정주행합니다. 웃으며 끄덕이며 듣다 보면 3km를 벌써 다 뛰고 집 앞이네요. 힘들고 지친 하루였어도 두 분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웃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읽을 책 목록도 점점 길어지네요. 제 인생의 힐링 방송 오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 이런 건 너무 감동적이다. 네, 감동적이네요. 진짜 좋네요. 따뜻한 댓글. 막. 비정함을 느끼진 않죠? 이런 댓글을 보고는. 눈물 나요 진짜. 네, 커피조아님 오늘 방송에서 댓글 읽어주실 때 YG님이 서운하다고 하셔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냥 장난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운하게 뭐가 서운합니까? 네, 일도 관심 없었다고 그 강량구의 강한가하게 댓글 남기셨던 분이신데 제가 그 댓글 읽으면서 좀 서운합니다라고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JYP님과 혼비님의 추천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과학의 품격도 읽었을 정도로 과학에 관심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표지가리 할지도 모르고 전자책도 계획 중이라고 하셨지만 죄송한 마음에 종이책 주문했습니다. 아마 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배송비가 만만치 않지만 덕분에 그동안 벼르던 종이책 몇 권과 함께요. 사실 방송 이후 읽고 싶었는데 전자책이 없어 종이책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참에 무슨 책을 더 살까 고르는 중이었거든요. 읽고 나서 후기로 올릴게요. 강한연금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이야말로 진짜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너무 네. 미안했고 또 미안해서 배송비를 감수하면서 또 종이책으로 주문을 그러니까요. 하셨고. 그러게요. 네. 이런 댓글 보고 별로라고 하면 정말 쓰레기인 거죠. 지금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세요. 마키아벨리님, YG의 강한 과학 제목을 바꿔야 한다는 말과
데블 호텔의 유령이라는 제목에 낚였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새 제목으로 과학 호텔의 유령 어떠신가요? 되게 이분들이 이제 재미가 들렸어. 솔맘님께서는 과학 유령의 호텔은 어때요? 그리고 꼬냥미유님은 아니 그나저나 강한과학 2편 방송은 정말 안 하시는 건가요? 지난주엔 청취자들에게 표지가리용 책 제목을 고민할 시간 주려고 한 주 다른 책 다루는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도 패스하시네요. 유유. 표지와 제목이 좀 구리다고 좋은 책을 이렇게 홀대하셔도 되는 건가요? 새로운 이름과 얼굴로 리뉴얼되면 꼭 다시 다루어 주시길. 아 근데 그때 왜 방송하고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었잖아요. 제목 후보로. 네네. 제가 아이디를 잊어버렸는데 채님인가? 되게 많이 여러 올려주신 개, 것 중에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는 왜 읽지 말아야 하는가? 근데 이기적 유전자는 왜 읽지 말아야 하는가는 띠지에 있어요. 아 근데 제목으로. 제목으로. 네.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아 이거다. 자, 표지가리, 제목가리 네. 놀이에 혼비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뒤에 꼬냥미우님께서 되게 따뜻한 댓글이면서도 불구하고 세기를 박으신 게 표지와 제목이 좀 구리다고 좋은 책을 이렇게 홀대하셔도 되는 건가요? 세기를 박으신 거죠. 표지와 제목은 구리다. 네. 구리다. 네. 내용은 괜찮다. 네. 네.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명목상으로는 강한 과학을 2회에 걸쳐서 편성을 해놓고 첫 번째 시간에는 계속 다른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죠. 아니 책 처방 했었죠. 책 처방하고 네, 술과 관련된 네. 책 처방.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걸로 우리는 2회분 한 겁니다. 네. 옹코 아짐님 클라라와 태양 편 들으시고 댓글 주셨는데요. 예전에 물이 일으킨 이후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여름휴가 특집부터 들었는데 재미있네요. 노벨상 수상작가 작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리감 때문에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방송 듣고 급 궁금해져서 2부 결제했는데 처음부터 흥미진진하고 마음에 듭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 예전에 일으키셨다는 무리는 그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무슨 소설 얘기할 때 왜 여성 캐릭터는 뭐 없냐, YG가 뭐 이 작가는 원래 남자들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두 뭔가 가지죠, 두 가지. 네. 그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과 그 표현과 네, 그리고 그 이케이도 준 변두리 로켓 뭐 로켓 이런 거. 과 관련해서 변두리 로켓 혹은 한자와 나오키. 네. 변두리 그렇군요. 로켓에는 여성 캐릭터가 나오니까 한자와 나오키에는 여성 캐릭터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뭐 무리는 저랑 JYP가 일으켰죠. 그렇죠. 네. 네. 뭐 굳이 더 나누자면 YG가 일으켰죠. JYP는 그냥 방관. 네, 이렇게 또 네. 예, 다시 찾아오셔서 또 즐겁게 들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리처드 로퍼라는 편집자 출신, 심지어 논픽션 편집자 출신 작가의 데뷔작 보고 있는데요. 그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혼비님은 진짜로 어떻게 느꼈는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니 지난번에 혼비님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책을 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비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들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진짜로 어떻게 읽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보고 자기 가슴을 한번 찌르라는 얘기밖에 더 있으니까. 약간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좋았고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과거와 우울과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류의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되게 자기적이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반전도 있죠. 그쵸 반전도 있죠. 저는 그 뒷부분에 네. 아주 기가 막힌 또 이 포인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반전이라고 반전. 표현하셨는데 그게 없었어도 네. 그냥 뭐 웬만큼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네. 텐데 아니, 근데- 막판에 거기까지 딱 가면서 네. 점수를 더 줬죠. 반전이 있고 그 반전 때문에 제가 다이앤이라는 그 가상의 와이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네. 아, 그 반전은 그 반전 말씀하신 거군요. 저는 YG님이 아니라 JYP님이 생각한 반전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합작 얘기하는 거죠. 합작. 셋 다 생각하는 반전이 합작은 뭐지? 다른가요? 셋 다 생각하는 반전이 반전이 여러 개가 여러 개 훌륭한 소설이네. 나
이런 건 좀 처음이다. 그러게. YG가 생각한 반전은 이제 그거. 읽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데 네. YG가 생각한 반전은 이제 과거에 관한 맞아요. 이야기. 네. JYP가 생각한 그 반전이라기보다는 뒤쪽의 매력 포인트는 그 서점 찾아가는 이야기. 정말 셋 다 달랐어. 여기는 홍비님이 생각하는 지금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뒤쪽에. 저는 그 랜선 친구들. 아. 그거. 야, 아. 이게 세상에 캐릭터 나오네. 랜선 친구들도 맞아요. 이게 뒤에 마무리 지금 좋았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아니, 소설이구만. 책을 읽어보시면 다 너무 웃으실 거예요. 야, 진짜 세 사람 캐릭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반전 포인트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봐요. 그러게 되게 이제 뭐 반전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같은 생각을 그치. 하는데 응. 여기서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반전입니까? 서점 찾아가는 게. 내가 그거는 반전이라기보다는 뒤쪽에 배치된 그 어떤 이벤트 뭔가 이렇게 포인트 아닙니까라고 했던 게 반전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해요. 진짜 반전은 제 반전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맞아, 근데- 인정. 저희가 네. 지금 세 가지 중요한 뒤쪽에 이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네. 그 랜선 친구들은 뭐 반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좀 뒤에 깜짝 나오는 작은 뭐 이벤트, 소품 이런 거고 JYP가 얘기한 거는 반전이 아니라 이제 주된 흐름 중에 하나인데 그쪽 부분이 이제 뒤쪽에 뭐 재밌었다라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찾아가는 서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서점이고 또 굉장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서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밌었다는 얘기 드린 거고 진짜 반전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YG가 짚은 그 하지만 부분이 근데 있어요. 저는 너무 지금 즐겁고 재밌는 게 그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반전이라는 것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 두 분의 캐릭터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즐겁네요. 네. 이거 읽어보시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해 미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 무슨 내용이 뒤쪽에 가면 나오길래 저 세 명이 각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네. 그 반전을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근데 랜선 친구들 이야기도 얘기하기 사실은 곤란하죠. 얘기하기 곤란하죠. 스포일러가 네. 되니까요. 근데 이제 서점 찾아가는 이야기도 사실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어쨌든 주인공들이 저 영국 북부에 어디 있는 서점을 이제 찾아갑니다. 뭔 이유로. 근데 서점에 관한 그 지명 뭐 묘사 이런 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도에 별 찍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죠. 했더니 실제로 존재하는 서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도시 이름부터 뭐 서점 이름까지 다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유명한 서점인가 보지 이러면서 이제 그 서점에 관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문서를 딱 봤는데 헐 이게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부연 설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텐데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서점이야.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점 중에 하나. 왜?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21세기 접어들면서부터 이런 포스터, 이런 문구 혹은 변형된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 오리지널 버전은 Keep Calm and Carry On 그렇게 적혀 있는 많이 보셨잖아요. 어디. 네네. 뭐 닥치고 뭐 계속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패러디도 나오고. 이게 원래 영국 정부가 그 2차 대전 2차 때.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개월 전인 39년에 그 발발했을 아마 때죠 이미. 전쟁이 나면 대규모 공중 폭격이 이제 예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영국 시민들에게 약간 동요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해라. 음. 뭐 이렇게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포스터였죠. 그러니까 그 40년대, 39년도 뭐 40년도 뭐 찾아보니까 1,400만 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포스터가 전국 곳곳에 이제 뿌렸던 포스터인데 그 뭐 전쟁 중에 잠깐 이렇게 휙 뿌려졌다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잊혀진 거였다가 이게 난데없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느냐? 2000년에 이 어느 중고 서점에서 이제 중고 서점이니까 이제 중고책 박스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박스를 정리하는데 이 39년도인가 40년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포스터 카피 한 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발견이 된다 한들 뭐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예쁘다고 이 서점 사장님이 그걸 이제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 카운터에 걸었네 서점에.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어디 SNS에 올리고 뭐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패러디 놀이를 하고 뭐 이러다가 그게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 서점 이름이 바터북스. 그 서점이 네. 지금 이 고독사를 피하는 법의 주인공들이 찾아가는 바로 그 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왜 빨간 바탕에 그거죠. 흰 글자 적혀 있는 그거. 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의 기본이군요. 말하자면 이 서점이. 그 포스터가 이렇게 21세기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그쵸. 서점이 바로 그 서점이다. 심지어는 그 이 킥함 캐리온을 무슨 거의 무슨 밀레니엄 MZ 세대를 위로하는 주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 가면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붙어 있을 거고 뭐 관련 굿즈도 팔고 여행객들이 그 동네에 뭐 일부러 가는 사람이야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가면은 한번 지나가면서 이 서점이 그 서점이야 이러고는 이제 사진도 찍고 JYP는 지도에다가 구글 지도에 별 찍어놨습니다. 나 혹시 영국 북부 가면 여기 한번 가지 뭐 이러고는 지금. 그 JYP는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스토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 책걸상 방송할 때도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야. 그 서점이 좋았던 거예요. 이 책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추천해 줄 때. 책도 좋았는데 그 서점 이야기가 나와서 더 좋았지. 좋아졌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소설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를 읽는 이유가 또 따로 있듯이. 근데 제가 소설을 읽는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소설 말고 읽는 다른 읽을 거리들은 주로 뭐 신문 기사라든지 무슨 논픽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실용서라든지 뭐 이딴 계열일 거 아닙니까? 뭐 정말 잘해야 역사책이고 과학책이거나. 근데 과학책도 강양구가 쓴 과학책들 보면 다 이게 현실 이야기고 뭐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너무 힘든 거죠. 세상은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정말 따뜻하고 현실과 달리 이 팍팍한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막 서로 자기를 위해서 막 일로 매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서는 되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안 풀리잖아. 막 고생하고 근데 막 이렇게 잘 풀리고 해피엔딩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잠시 이 험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잊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 그 JYP가 그 판타지를 안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런 이 현실 판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실 판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네요. 예, 극적인 네. 진짜 오리지널 판타지로는 눈이 안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뭐 혼비님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문학 작품들 소설들은 보면은 되게 현실을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그리고 막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막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이런 것도 정말 많잖아요. 어쩌면 그게 더 예술적이라고 우리가 높이 평가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 고독사를 피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솔직히 그래 예술성은 별로 없다. 문학성으로는 떨어진다고 누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요런 이야기 한번 다 읽으면서 네. 아유 참 그 좋은 사람들일세 이렇게 느끼는 맞아요. 그런 경험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이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네. 생각해서 그래서 방송하자고 한 겁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주인공이 제발 잘 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빌면서 읽은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작가의 힘이죠. 네. 그래요. 네. 네, 제가 쓰레기네요. 네. 제가 비정한 사람이고. 왜 별로라고 했을지는 짐작은 됩니다. 네. 네. 진짜로 조금 더 정교하고 네. 더 근사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음. 그건 뭐 데뷔작이니까 우리가 좀 양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그 섬에 있는 서점 같은 소설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진짜. 뭐 기가 네. 막히죠. 네. 섬에 있는 서점은 또 데뷔작은 아니잖아요. 네, 데뷔작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니, 그분은- 굉장히 글 잘 쓰시는 분이죠, 그분. 아니 그분은 하버드에서 문학 공부하신 분이잖아. 갑자기 학벌. 근데 YG님이 이게 조금 더 좋으셨으려면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캐릭터가
아니라 약간 전형적이잖아요. 약간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혼자서만 생활하는 약간 더 여기에 조금 더 심리적, 병리적 약간 다른 설정들도 있고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더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죠. 음, 네. 그래요. 뭐 이왕이면 더 큰 트라우마도 좀 나오고 중간에 좀 누구 하나 막 죽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YG가 좋아하려면 이렇게 부연하다 보니까 YG를 또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건 어떠셨어요? 그 고독사를 피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에 또 혹했었던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무용고 그 사망자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직업이 좀 생생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무용고로 사망했을 때의 그 약간의 그런 끔찍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암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유사한 설정의 에세이라던가 책 같은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많죠. 요즘 요새 특히 많이 나오는 나오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 그- 같은 네. 뭐 본 화제작 거 하나 있으니까. 있지 않아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제목이 지금 생각 죽은 안 자의 나요. 집 청소 같은 맞아요. 거 죽은 자의 많이 집 청소. 팔렸죠. 예. 전 봤어요. 어떠셨어요? 이미 제 목소리에 너무 맞아요. 저는 그 죽은 자의 집 청소를 고독사를 피하는 법을 읽고 나서 그게 워낙에 화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덩달아서 그 저자분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아마 그분이 저기 나왔죠. 유퀴즈에도 유퀴즈에 나온 분은 다른 분일걸요?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요? 다른 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김한 씨죠. 죽은 자의 집 청소. 네네네. 근데 그 책 자체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책걸상에 한번 모셔볼까 저자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집어서 끝까지 다 읽었는데 뭐 모시자고 안 했던 거는 우리 일종의 이제 예능 방송인데 사실 너무 좀 다루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초청은 안 했는데 혼비님은 별로였나 봐요. 인상 네, 보니까. 저는 그 책이 되게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마침 우리 막 댓글 얘기하면서 한국 책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겠냐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국 책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싫었어요? 저는 그 책이 정말 별로였던 게 왜요? 읽다가 아무리 고인의 특정성이 없고 어떤 설정들을 바꿔서 재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락 없이 누군가의 사연들을 막 가져다가 그리고 유품이라든지 집 상태 같은 걸 소재로 누군가의 사정, 상황, 뭐 감정, 경제 사정까지 다 이렇게 멋대로 판단을 해서 써도 되나? 같은 의문이 좀 들었고 약간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쓴 다른 책들을 제가 읽은 게 있어요. 한 권은 제가 지금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어쨌든 고독사 다룬 분들의 이제 집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유품 정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제 그 집의 상태라든지 고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건조하게 정말 사실만 나열해서 약간 르포 느낌의 에세이였고 또 한 권이 유품 정리인은 보았다라고 이제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이 두 권의 책이 다 죽은 자의 집 청소랑 똑같이 이제 고독사한 사람들 고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유품에서 볼 수 있는 단서라든지 집 상태 같은 걸로 행여나 고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까봐 되게 조심하고 그분들이 성찰이나 뭐 통찰력,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심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독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주친 고인들의 고독사 현장 같은 게 사례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례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쓰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을 때 그런 윤리적인 고민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는 제스처도 있고 이 고독사에 대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고인들을 너무 함부로 멋대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죽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타자화시키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런 사연들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들의 비참한 사연을 일종의 네. 전시하는. 그러니까 비참한 사연도 있고 뭐 다 여러 있지만 네. 다양한 죽음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이제 제가 앞에서 봤던 책들이 되게 말을 삼갔던 어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갖다 쓰거든요. 이야기를. 근데 그 많이 갖다 쓰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연이 또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거기 뒤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통찰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런 자아 도취는 작가로서 굉장히 좋은 자질일 수 있지만 타인의 죽음의 현장에서 타인의 죽음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허락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그걸 보고 반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허락도 받을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고인의 입장이 언페어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되게 조심하는 류의 작가가 있고 그걸 되게 편리하게 활용하는 류의 작가가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이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과 고독사한 고인들의 죽음을 나의 감성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건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뭐 쉽게 말하면 좀 선정적이었다. 너무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담담하지만 굉장히 시적인 문체와 자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책들에 비해. 그래서 원래 저자가 시 네. 전공하신 분이라서.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더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 책을 봤을 때 이 작가는 고인들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 혹은 고인들의 삶이 함부로 재단될까 봐의 걱정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느낀 점을 시적인 언어로 다듬는 데 시간을 훨씬 많이 쓴 느낌이었고 이게 저한테 되게 불쾌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안 봤지만 네. 그 일본 책 유품 정리는 네. 보았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네. 좋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책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 죽은 자의 집 청소하고 일단 자기에 대한 감정을 거의 넣지 않아요. 그 음. 유품 정리인을 그 제목이 보았다. 네, 유품 정리인은 보았다는 자기 감정이 계속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안 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식이 정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좋은 문장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죽음에 있어서와 의견을 낼 때의 온도차가 되게 다른데 어쨌든 이걸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고독사를 당했을 때 유품 정리인은 보았다라는 사람한테 어떤 고독사의 한 사례로서 아니면 한 예시로서 나의 죽음이 가져가서 쓰여줘도 나는 좋겠다라는 느낌이라면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내가 고독사를 당하고 나서 나의 집에 이제 그 작가가 와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의 성숙과 그 사람의 문학적 창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불쾌할 것 같다.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으면서 받게 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쨌든 되게 다양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읽다 보면 죽음이란 뭘까? 약간 삶의 통찰이라던가 약간 떠난 자와 남은 자 어떤 관계 이런 많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그 어떤 것들도 인간의 존엄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 타인의 죽음이나 삶을 그렇게 갈아넣고 싶지 않은데 그 책을 읽으면 저도 같이 그걸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생 오해받고 평생 남한테 평가받으면서 이제 사는 게 이제 인간의 삶이라면 이분들도 그런 거에 되게 시달리면서 사셨을 텐데 죽은 다음에까지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가당하고 오해받고 그게 이제 출판이 되고 그렇게 떠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네,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저는 보면서 뭐 이렇게 유쾌한 독서는 사실 아니었고 책 자체의 성격이 조금 선정적이다 느낌은 받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혼비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저는 책을 손에 들었었다가 그냥 안 읽은 이유가 하나는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의 죽음이 곁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디프레스된 상황에서 선뜻 좀 펼쳐보기가 싫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의 평들을 보니까 약간 작가의 자의식 과잉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평들이 많아서 저는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평론가들이 쓴 에세이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읽게 되겠지 하고 약간 옆으로 제쳐 두었었던 건데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희가 사실 죽음 관련 책을 꽤 많이 보고 방송에 할까 말까 하다가 할 뻔했는데 안 한 것도 있고 네, 실제로 뭐 했던 것도 있고 했던 것도 한데 있죠. 예를 들어 뉴욕 검시관의 하루 같은 경우는 그건 또 이제 약간 전혀 다른 종류예요. 네, 하지만 뉴욕 검시관의 하루는 그 유성호 선생님 모시고 유성호 선생님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모시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유성호 선생님 우리 책걸상 나온 다음에 그 서가명가 21세기 북스에서 나오는 서가명가 시리즈에서 유성호 선생님 서울대 강의를 그 책 제목이 뭐죠? 죽음 나는 매주 무슨 시체 보러 간다. 네. 그거죠. 맞아요. 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네, 그 책이 훨씬 좋습니다. 네, 맞아요. 죽은 자의 집 청소하고는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맞아요.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네. 봐야 할지에 대해서 그 책은 왜 방송을 못했나요? 다 읽었는데 유성호 선생님이 바빠서 유성호 선생님을 다시 모실 생각을 저희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지시고 너무 유명해지셔서 그 얼마 전에 그 줌으로 하는 무슨 미팅에서 네. 유성호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한 방에 있었는데 그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또 이 북데이 13 거기 있는 청중들한테 제가 또 열심히 막 홍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셀럽이라고 할 만한 분은 유성호 선생님밖에 없는데 선생님도 좀 동참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하던 선생님이 마이크를 딱 켜더니 제가 SNS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유성호 선생님께서 그 뉴욕 검시관의 하루 책걸상 출연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나눴던 대화가 유성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유성호 선생님께서 가끔 그 안부도 전하시고 책 나왔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나눴던 대화가 즐거웠다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유성호 선생님은 아는데 유성호 선생님이 책걸상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 들어야 네, 되겠다. 뉴욕 검시관의 네. 하루 편에 유성호 선생님 편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성호 선생님께서 그때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음 관련 책 중에 이거 아마 김원비 추천사가 있는 책 네. 아닙니까? 잘해봐야 시체가 네네네. 되겠지만 그거 읽었잖아요. 이 책도 다 읽었는데 네. 방송은 안 했어요. 그때 방송 왜 못했냐면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창 좀 심해질 때여서 이런 초반에. 시국에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너무 조금 맞아요. 너무 우울하다 분위기가 사실 이 책 시국에. 내용은 그렇진 책은 않은데 되게 6회까지는 네네. 아니지만 밝은 편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케이틀린 도티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자 장의사가 쓴 에세이인데 이제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이 나온 다음에 아마 그 책을 계약하면서 같이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체가 맞아요. 되고 싶어라고 하는 속편도 나왔어요.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약간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고양이로부터 내 시체를 지키는 방법 네. 그런 책도 있어요. 네, 이라고 하는 도티에. 또 같은 저자의 또 다른 책도 나와서 아마 도티가 쓴 책 세 권이 네. 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그럴 것 않았을까 같아요.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책도 좋아요. 이 중에서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은 혼비님이 또 추천사도 쓰고 그래서
JYP랑 YG랑 같이 읽고 우리 방송 할까 말까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막판에 때문에, 홍빈님이 안 코로나 했어요, 때문에 요즘에. 지금 다들 막 그쵸. 이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책 하기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 JYP가 하는 다른 유튜브 방송 나는 의사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출연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유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죽음을 읽는 시간. 그렇죠. 네, 죽음을 네. 읽는 시간이라고. 요거는 이제 저 8월 하순에 나온 아주 신간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펠로우도 하고 미국에 가서 다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완화의학이라는 완화의료. 예. 완화의료의 그 레지던트 과정 같은 거를 또 밟아서 졸업하고 수련만 11년을 받으신 그러니까 일종의 호스피스 케어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한국 전문의, 한국 정신과 전문의, 미국 정신과 전문의, 미국 완화의학 전문의만 3개를 따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그 죽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도 최근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저 유튜브 때문에 읽어봤는데 이 책도 참 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은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책걸상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책걸상 시작하자마자 그걸 다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폴 숨결이 바람될 때 그 아. 얘기하는 네, 거죠. 숨결이 바람될 칼라니티 뭐 네. 칼리니티 그 폴 칼라니티의 칼라니티. 숨결이 바람될 때 다뤘었고 숨결이 바람될 때랑 같이 그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할 이야기들. 네. 그것도 그 어떻게 참 죽을 좋은 것인지 책입니다. 그리고 네. 완화 의료에 대한 음. 입문서 같은 책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책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이런 책들이 약간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뭐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성찰하고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 더 그 시간을 잘 보내는데 필요한 일들이라고 네. 하니까요. 네, 우리가 뭐 그리고 저는 그 죽음 그리고 마무리에 대해서는 이분 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박지영 선생님이라고 네 참 개념 너무- 마무리라는 너무 책을 밀어가지고 쓸 수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념 마무리라는 그 멋진 책을 거의 한 개념 말년. 예, 개념 말년 혹은 개념 마무리라는 멋진 10년 책을 한 10년 전에 기획을 10년째 해놓고서 기획 중. 네. 예, 사실 그게 개념 무료 속편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던 그런 거잖아요. 거죠. 개념 의료를 쓸 때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개념 의료는 워낙 여러 가지를 다루는 책이라서 그 죽음 뭐 이쪽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기에는 다른 분야랑 챕터랑 균형이 안 맞아서 아주 짧게 쓰고 긴 얘기는 별도의 책으로 쓰려고 했다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그 거죠. 혼비님 그거 모르죠? 뭐. 그 JYP가 박사잖아요. 네. 나름 네. 그 박사 나름. 논문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 어. 그거예요. 아. 죽음과 관련된. 그 일본에서 네. 그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분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네, 많아요. 네. 네. 그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네. 그 케어나 법제도의 비교 뭐 이런 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셨죠. 그러면은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보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쪽이 전공이신 거죠, 박사. 아니 뭐 전공이라기보다는 네. 뭐라도 써야 박사 학위를 주니까요. 네, 근데 하나 이거 쓴 거죠.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진짜 지금 이미 나와야 될 것 늦었어요.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거 쓰려고 딱 이렇게 이제 써야지라고 딱 계획하면서 이제 막 설계도 그리고 있는데 아툴 가완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낸 거야. 그래서 한 발 늦었다. 이러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갈까요? 지금 저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갑자기 주르륵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번 주에는 고독사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요거를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죠. 그 이 리처드 로퍼의 다음 책이 만약에 나왔다. JYP는 또 살 것 같은데 두 분은 저는 설정을 보고 결정하겠다. 설정 보고 네. 네. 예, 저도 설정을 보고 음흠. 네 결정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JYP 픽 좋아하시니까 한번 뭐 읽어보십시오.
그 네. 어차피 저를 이제,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 저런 비정한 사람 같으니 이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 뭐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솔직히 2021년도에 뭐 이렇게 재밌게 읽은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뭐 소설이고 비소설이고 간에 네. 그냥 뭐 이 책은 이렇게 지루하냐 뭐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네부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문장이 후졌다든지 뭐 계속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읽고 맞춤법도 틀렸네 뭐부터 시작해서 하고 소설도 뭐 뒤가 뭐 이래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하여튼 다 별로였어요. 그리고 올해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은 책들도 또 있고 막 이렇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저거는 방송할지 안 할지 모르는 네. 상태에서 읽으면서 네. 정말 앉은 자리에서 신나게 잘 읽고 네. 야, 올해 읽은 책 중에는 이게 제일 재밌었다. 아, 정말 네. 전국 축제자랑보다 상반기에 전국 축제자랑보다 올해 읽은 소설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고독사를 피하는 법. 네. 올해 읽은 에세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전국 축제자랑. 네. 네. 올해 읽었던 논픽션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옛다 강양구의 강한 과학.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전국 축제자랑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아, 되게 따뜻하네요. 역시 좋은 책을 읽고 얘기하니까 다들 따뜻해. 네, 고독사를 피하는 법은 별로 얇지 않아요. 제 맞아요. 와이프가 읽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량인데. 하지만 금방 읽혀요. 금방 네. 읽었습니다. 네, 네. 네. 진짜 그냥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줘도 맞아요. 괜찮을 법한 네. 한 권 팔리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민음사의 그 고독한 시니어 편집자가 네. 기획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사건이랄 게 딱히 없거든요. 사실은 한 없죠. 사람의 일상을 쭉 따라가는 건데도 계속 읽혀요. 그리고 어. 아까 우리가 반전이니 무슨 포인트라고 뒤쪽에 가서 깜놀하는 포인트들이 각자 다를 만큼 네. 열심히 썼어요. 네. 네. 이 정도면 데뷔작으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고독사를 피하는 법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읽으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